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듣고 나면은 뭔가 전체 흐름의 윤곽이 잡힌다. 세법도 하루에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일단은 이 자료의 특징 보면은 우리가 실제 본 내용을 정리할 것은 18페이지 돼 있어요. 18페이지 돼 있는데 뒤에 일단 뒤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보느냐면은 그게 19페이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법의 특징은 같은 내용이라도 세목마다 좀 달리 적용되고 있죠. 그리고 비교 자료가 없으면 그 자체가 조금 뭔가 똑같은 내용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19페이지 보면은 이 부분은 부가징수편이에요. 각 세목에 대해서 부가징수를 모르면 전체 흐름의 윤곽이 안 잡힙니다. 뭔가 내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있죠.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행위세죠. 항상 이 두 개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요. 그걸 한눈에 보고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정리할 때는 부가징수편 할 때는 방금 취득세하고 이 등록 면허세가 행위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통점 차이점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핵심은 항상 어디를 중점을 두느냐? 취득세를 중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등록 면허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자주 나온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있죠. 자, 그래서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죠. 자, 종부세, 보유세입니다. 자, 특히 요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중점이에요. 근데 이 재산세 자체는 부가징수 자체에서 독립적으로 무조건 한 문제가 논다 하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자, 이거 듣고 나면 우리가 세법은 충분히 10문제 이상 맞출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반복만 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됐나요? 한 문제는 꼭 논다. 이것을 보고,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넘겨서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 있죠. 자,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취득 시기. 자, 취득세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취득 시기가 필요하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배웠던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기도 있고 양도 시기도 있죠. 자, 시기를 묻는 거, 이 독해는 이 자체밖에 없어요. 그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 내용은 자주 노는 건 아니에요. 자주 출제되는 것이 아는데 가끔씩 놉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취득세 보면은, 자, 펼쳐 하세요. 유상승계 취득 있죠. 유상승계 취득. 이거는 별 표시 3개 해서 언제든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시험에 출제되든 안 되든. 다른 우리가 요즘은 종합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 종합적인 문제가 나올 때 이 취득세와의 유상승계 취득은 너무나 자주 물으니까 반드시 익혀야 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이것을 보면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쑥 지나가면 빠르게 지금 한번 눈동자만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도소득세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간주취득식이 있죠. 예, 85년 1월 1일, 86년 1월 1일. 이거 항상 보고 계시고, 외니에 보면은 1번 있죠. 1번. 어렵잖아요. 이것이 방금 유상승계 취득과 반드시 비교돼야 되죠. 취득세 유상거래와 양도소득이 말하는 유상거래.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무상승계 취득에서 8번, 5번 있나요? 시효 취득, 점유 있나요? 점유? 자, 이것만 잘 정리하면 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자주 출제되지 않으니까 뭐 이거를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쭉 보면 된다. 한 번쯤 보고. 그러나 방금 내가 체크한 것은 항상 머리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납세 의무자 있어요. 21페이지. 자, 21페이지 납세 의무자. 모든 세금은 가세 요건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됐나요? 납세 의무자. 세목마다. 근데 납세 의무자에 들 때 공부를 전체 내용을 납세 의무자로 놓고 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세목 하나하나를 보면 힘들지만, 우리가 5가지 세목의 납세 의무를 보면 별거 아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 취득세하고요. 자,
자, 취득세 납세 의무 거의 90%입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저기에 한 문제 논다 했죠? 한 문제 논다 했죠? 자, 오늘 최소 10개 이상을 짓는데 그 전체를 보되 내가 확실하게 놓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은 그것만 줄기차기보다도 모의고사나 본고사 문제도 그걸 점수 많이 딸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 의무가 취득세 납세 의무는 90%예요. 그래서 90%니까 별 표시해가지고 자주 접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럼 등록 면에서는 그대로 쑥 흘러가면 돼요. 자, 그런데 재산세 있습니다. 그 앞에 타이틀 있잖아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되나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출제가 거의 70%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만 잘 익혀도 다른 세목들의 요게 뭡니까? 다른 세목들이 뭡니까? 사이드로 났죠, 사이드로. 사이드로 났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자주 보면은 일반적으로 일단 두 문제를 무조건 맞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이건 자주 노는 게 아니라 했죠. 그걸 쑥 지나가고 그게 아까 중점을 둔 것만 배속 반복하고 요거는 집중적으로 공부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따로 또 배울 거예요. 자, 납세 의무는 어디 세목에 중점다? 취득세와 재산세. 취득세와 재산세. 자, 그리고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기죠. 자, 넘기면 가세 대상이 있어요. 가세 대상. 그럼 각 세목마다 또 뭐가 있어요? 가세 대상이 있어요. 자, 교재 페이지, 프린터 22페이지죠. 자, 22페이지. 자, 지금 요것은 가세 대상은 우리 세목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지 하니까 힘들지만 가세 등 별거 아니야. 요거는 취득세 가세 대상이고, 이거는 등록 면허 가세 대상이고, 재산세 가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 쫙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야, 참 용같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토지분 재산세 가세 대상 분류, 토지분 재산세 가세 분류, 요것도 한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분 가세 대상에는 어디에 준다? 토지분 재산세.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 가세 등 분류. 되나요? 암기를 하려 하자면 자주 눈도장을 찍어주라고요. 분류 기준은.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종합도 있고 별도 합산도 있고 분리가세 있죠. 몇 번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목마다 이렇게 흐름을 비교가 돼야 돼요. 한눈에. 그러면 자신이 생깁니다. 자신이 생긴다.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참고자료. 그러니까 비교해서 자주 참고자료를 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페이지 가겠어요. 자, 1페이지. 그러니까 이 22장에서 지금 뭡니까? 19, 20, 21, 22. 4페이지가 들어갔죠? 그럼 18페이지인데, 오늘 저것도 뭡니까? 6시까지 하려면 대부분이 오전에 4시간 할까요? 3시간 할까요? 4시간. 근데 4시간 해야 됩니다. 네. 4시간. 특강은요, 흥거리 정치를 해야 돼요. 오후 되면 밥 먹고 나면 그냥 뭐 축 처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은 아무 생각 없이 가버려요. 그럼 중요 내용이 뒤에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전에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야 돼요. 흥거리 정신으로. 그래서 오후에 가가지고는 조금 이제 뭡니까 뒤에 하는데 1시간 첫 시간 오후 1시간은 첫 시간은 힘들어요. 근데 또 뒤에 가면 이제 그때는 정신이 또 돌아옵니다. 돌아가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더 생겨요. 예. 느껴볼 겁니다, 오늘. 자, 그래서 일단은 한 2페이지나 3페이지 이상이 나가야, 적어도 6시간, 7시간 될 거예요. 4시간, 3시간 정도에서 7시간인데, 그러면 37, 21, 딱 맞겠죠? 3페이지씩. 그래, 목표를 잡는데, 그렇게 10페이지 수는 굳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 조제 총론 있습니다.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조제 총론이 있는데, 이 조세 총론 파트에 보면은 항상 이 조세 총론부터는 기본적으로 2문제예요. 2문제인데 쓸데없이 작년에는 3문제까지 놓은 적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단계. 자, 칸을 내가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을 나눠놨죠. 칸. 그 칸을 나눌 때 첫 번째 칸에 보면 01번 있죠. 01번에 물납과 분할납부 있죠. 이거는 암기적인 성향이지 이해적인 성격은 거의 없어요. 암기적인 성격이지 이해적인 성격이 없다? 그럼 안 보면 틀리는 거고 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는
분할납부에서 보면은 그게 신청 한도 있죠. 요 신청 한도만 이해를 한다면 암기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물납과 분납은 하나, 둘, 세 개 해줘야 돼요. 항상 시험에 놓을 수 있어.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02번 목적세 중에는 우리가 단지 세목 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03번에 보면 부가세와 부가세 적용 세율 있죠.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자, 이 03번은 우리가 필수 암기인데 별표지 두 개. 필수 암기다 하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암기를 하는 방법.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압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보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2차 납세 의무자 보면은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칸에 비상장법인이 돼 있죠. 비상장법인이 본래 납세 의무자일 때 제2차 납세 의무자 누구일까요? 라는 정이 있어요. 그게 별표시예요. 자, 그거 자주 노는 건 아닙니다. 그거 말면 되고. 자, 그 다음에 05번. 우리가 세법을 끌어나갈 때는 05번 내용을 모르면 안 돼요. 이 05번은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이다. 반드시 익혀야 되는 내용이다. 자, 여기는 간단히 좀 설명해 보죠. 우리가 세금은 누구와 관계입니까? 가세권자 있고요. 가세권자 하면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있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국가기관과 가세권자, 즉 납세 의무자인데요. 자, 그 관계, 가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 이 관계가 항상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성립이라고요. 되나요? 이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립이다 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되죠. 그럼 성립이 되려면 법률상에 주어진 뭐가 충족했다? 가세요건이 있어요. 가세요건. 가세요건이 충족된 개념이다 하는 것을 항상 잡고 있어야 돼요. 되나요?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이어지려면 가세요건이 충족돼야 돼. 이 관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이 성립되면 뭐를 가지느냐? 부가권을 가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가권. 됐나요? 부가권. 그 다음에 성립이 됐다는 건 관계만 이루어진 거예요. 관계만. 그럼 여기 의무적인 문제는 뭐냐? 추상적이다. 추상적 의무다 하는 거죠. 추상적 의무.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 놓든 안 놓든 이 개념을 잡아야 뒤에 내용이 그래서 이것도구나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뭐 2번이나 했는데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성립이라는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성립을 말하면 성립이 되면 부가권을 가지게 되고 추상적 납세보다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자체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이 말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립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세 요건이 몇 가지 있느냐?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에는 무엇에 대해서 가세합니까? 하는 가세 대상이 있고, 자, 누구에게 부담을 할까요? 하는 납세 의무자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납세 의무자에게 얼마를 부과할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금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얼마냐 하는 거죠. 이 얼마를 계산하면 항상 2가지 값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것이 가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가세표준 내용이다. 가장 출제 빈도가 많은 것이 가세표준 내용이다. 각 세목이 될 가세표준은 계속 묻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양도소득세 가세표준 2문제나 나오는 출제 단원이라고요. 그만큼 가세표준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가세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가세표준이 결정되면은 항상 가세표준 다음에 뭐 한다? 그렇죠. 그냥 가세표준 다음에 멍해 있으면 안 돼. 가세표준 다음에 내 머릿속에 세율이 따라야 된다. 순서는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가세표준 다음에는 뭐다? 세율. 자, 오늘 강의하면서 내하고 눈 맞춤을 많이 해야 돼요. 피하지 마시고. 예, 아주 부드러운 눈이잖아요. 안 그런가? 너무 강렬한 눈인가? 자, 그래서 가세표준과 세율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세율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법령상이 좋으니까. 그래서 암기한다고 안 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세율 중에서 가장 많이 노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취득세는 무조건 정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정복 못한다고 또 실망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라. 일단 노력을 해주라는 거예요. 노력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세 표현은 반드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성립이라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율은 이미 법률상 주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결정돼야만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립 단계라는 것은 가세 표준이 뭐한다? 확정된 시점이야. 되나요? 가세 표준이 산정되었다 이 말이에요. 산정. 가세 표준이 결정되었단 말이에요. 그 결정된 시점이 성립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성립 시점이 언제예요? 그래서 성립 시기를 묻는다고요. 성립 시기. 그 말은 뭐냐? 가세 표준이 산정된 시점이 언제예요? 그걸 묻는 거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된 시점은 언제라고요? 하면은 원래 개념은 가세 요건이 충족됐습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할 것은 어떻게 생각이 된다고요? 가세 표준이 산정된 시점이라고요. 알아듣나요? 문장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성립 시점은 언제다? 가세 요건이 충족될 시점입니다. 말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 가세 표준이 산정된 시점이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세 표준이 산정된 시점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세목에 대해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라는 걸 자주 낸다고요. 그래서 크게 몇 가지 행태가 있느냐? 자, 첫 번째 행태, 기간가세. 자, 무슨 가세? 기간가세. 기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잖아요. 그래서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라고요. 됐나요? 그 중에서 우리가 소득세, 밑줄 거세요. 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표에 보면 주의할 성립 시기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있나요? 그것도 다 하지 말고 1번 별표시. 자, 그래서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면은 가세 기간이 끝나는 때예요. 근데 무슨 말이 들어갔다? 예정 신고란 말이 딱 들어갔을 때는 되나요? 예정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달을 말일. 가세 기간 끝나는 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노는 것이 4번입니다.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과거에 부가세였지만 지금은 부가세가 아니에요. 독립세예요. 근데 독립세로 전환됐지만 성격은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됐나요? 독립세로 전환됐지만 성격은 부가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주인된 세금이 소득세니까 가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때다. 이 두 가지는 꼭 정리하세요. 자, 다른 거 법인세나 부가치세는 잘 안 나와요. 소득세. 중심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보면 매년 부과되는 세금 있죠. 우리가 매년 부과되는 세금은 부동산 관계되는 세금이에요. 그죠? 재종지. 뭐라고요? 재산세가 있고 밑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있고 가운데 뭡니까? 예,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됐나요? 그게 특정이 되어 있네요. 잘못됐죠? 소방분이죠. 소방분. 특정 부동산이 아니고 이제 소방분으로 바뀌었어요. 수정 못했네요. 그리고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일단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재종지라고 하죠. 뭐라고요? 재종지. 그리고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전부 다 6월 1일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잘 기억했다가 아 다른 거는 6월 1일이 아니야 라고만 알면 된다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알겠나요? 재종지는 언제야? 6월 1일이야. 그거 전부 다 가세 기준이야. 자, 그 다음 가로 3번에 가세 사실은 기간을 두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세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요게 우리가 자주 노는 거면 여기가 안 나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인데 증여세의 별표시. 증여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때 할 수도 있고 재산을 받는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되나요? 증여재산을 받은 날, 그게 취득하는 날 이 말이에요. 계약일 아닙니다. 계약일. 항상 조심해요. 계약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은 6번 별표시 하세요. 6번에 보면 세금을 가세권자 결정 고지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미 부과된 세금이 누락 등으로 잘못되었다. 가세권자가 알았다면 언제든지 가세할 수 있어요. 그게 수시부가죠. 수시부가 뒤에 재산세든 소득세든 취득세든 앞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수시부가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에 있는 세목은 볼 필요 없고 뒤에 있는 세목을 보지 말라고요. 수지부가 하면 사유가 발생하는 때입니다. 사유가 발생하는 때입니다.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라. 되나요? 자, 그리고 4번의 부가세는 주인 따라 간다는 거죠. 주인 따라. 자, 이거를 문제 익히면서 쭉 하면 됩니다. 자, 일단 별표시 3개 했나요? 됐나요? 자, 다시 정리하죠. 자, 별표시를 지금 3개 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 했어요? 1번 물납과 분할납부. 됐나요? 지금 별표시. 그리고 뭐 납세무 성립시기. 별표시 3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부가세 요거는 아까 내가 암기해야 되니까 2개 있죠. 2개. 자, 그다음 납세 의무 확정 있고 징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알겠나요? 한번 징수 확정은 신고주의가 있고 부가주의가 있죠. 자, 신고주의 우리가 세금은 가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관계에 있죠. 그러면 성립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확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세권자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세권 결정은 가세권자가 해야 되잖아요. 부가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가세권자가 이 가세 표준을 알지 못한다면 누가 안다? 납세 의무자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세권자가 무엇을 못하면 가세 표준을 알지 못하면 누가 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그것이 뭐다? 신고주의예요. 정의도 적어놨잖아요. 예? 신고주의란 뭐라 했어요?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을 알지 못하니까 누가 하는 거다? 납세 의무자가. 빠르게 한번 읽어주고 정의를 내리고 끝나라고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부가주의요. 부가주의는 뭡니까? 가세권자가 가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없다? 가세 표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부가권을 하면 되죠. 그래서 부가주의다 하는 거죠. 부담을 주는 행위. 부가가 뭐다? 부담을 주는 행위다. 그래서 부가주의입니다. 자, 7번에 가니까 이제 부가를 했으면 징수해야 되겠죠. 징수할 때 우리가 가날 간청에 가서 신고 납부하죠. 자, 그럼 여기서 앞에 있는 1번은 신고 납부는 지방세 표현이고 뒤에 있는 신고 납세는 국세 표현입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고지서를 날리사는 거죠. 고지서, 가세권자가 결정한 세금은 고지하죠. 고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 표현은 보통징수라고 표현하고 국세는 정부 부과.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시험에 논다 개념이 아니고 시험에 놓든 안 놓든 안에 본 내용을 이용하려면 항상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는 거. 됐나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돼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있는데 가산세죠. 올해 넘어오면서 가산세 있는데 가산세 적기 문제에서 그 밑에 4번, 원 4번 있어요. 가산세 종류,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죠.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 니은에 보면 납부 지연 가산세 있죠. 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있습니다. 자, 요 가산세는 항상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 못한다면 그게 신고 불신의 가산세는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신고 불신 가산세가 뭡니까? 가소 신고 있죠. 예. 그러니까 무신고 있죠. 그러면 가소 신고 몇 프로? 10%.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하세요. 가소 신고 몇 프로? 10%. 무신고 20%. 부정행위 40%. 이거를 계속 눈조장 찍어줘야 돼요. 알겠나요? 그리고 밑에 납부 지연 가산세 있죠. 납부 지연 가산세. 빠르게 한번 봐라. 빠르게.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10만 분의 25. 암기 못해 좋으니까 빨리 찍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밑에 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고지 후에 납부를 안 했다. 고지서를 날린 후에 납부를 안 했다. 몇 프로 됩니까? 100분의 3%. 자, 그럼 고지서 날린 후에 1개월이 지난다. 0.75%.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래서 이 단위를 받고 그냥 바로 넘어가세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산세 감면이 있는데 이 가산세 감면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힘들더라도 일단은 중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문제 풀 때 그때 내가 풀어줄 때만 익히시라고요. 중점 내용 아니에요. 됐나요? 가산세라는 내용은 그냥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 번은 스치고 지나가라. 다시 한 번은 스치고 지나가라.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버리고 가는데 버리지 말고 한 번은 그냥 눈도장 짓고 가라. 아시죠?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제척기간 별표지 3개. 제척기간. 자, 별표지 몇 개요? 3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 아까 세금은 가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관계에 이루어질 때 있죠. 이 관계를 연결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성립이에요. 그럼 성립 시점에 가세권자는 뭘 가진다 했어요? 부가권을 가진다 했죠. 이 부가권을 영원히 지켜주지 않는다. 부가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다시 부가권을 뭐 한다? 제한하는 거예요. 이 부가권을 제한하는 것이 제척기간이다. 다시 부가권을 제재하는 게 뭐라고요? 제척기간이다. 이 정의부터 알고 있어야지. 됐죠? 부가권을 제한하는 게 뭐라고요? 제척기간. 그럼 제척기간을 뒀다면은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가세권자가 부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정의예요. 거기서 됐나요? 자, 앞에 이해했나요? 방금 제척기간 뭐라 했어요? 부가권. 부가권은 누가 가져요? 부가권을 누가 가지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고. 그게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이 부가권이라고. 그 부가권을 없애버리는 것이 제척기간이라고. 오케이? 우리 이해했나요? 무슨 말 알아들었어요? 네? 알았어요? 알겠어요? 제척기간이라 분명히 이거 끝이잖아요. 가세권자가 가세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부가권인데 그 부가권을 없애버린다고. 그게 제척기간이라고요. 그럼 제척기간을 줬으니까 끝나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상에 뭐 제도가 같다? 공소시효 제도가 같다라고 했잖아요. 공소시효와 같은 효력과 같은 거라고요. 알아듣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뜻을 알았다. 그럼 제척기간을 왜 만들었어요?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계속 세금이 몰려오니까 빨리. 그럼 빨리를 짧게 하면 조기라고요. 빨리. 조기의 조세를 종결 짓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말이에요. 알겠나요? 조기의 조세를 종결.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정지를 시키도 안 되고 중단을 시켜야 돼. 기간을 멈춰 쉬면 안 돼. 계속 진행이 돼야 돼. 중단을 끊어도 안 돼. 버스는 저기서 요까지 저까지 가는데 멈춰 서지 마라. 정지시키지 마라. 계속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나요? 중단시키. 제척기간은 기간에 대해서 정지나 중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제척기간에 대해서 1번이 뭐냐? 대부분 제척기간에 대한 기간을 요거를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세금 24가지 세금이 있는데 그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할 때 사기 확인했나요? 부정이라 말 났나요? 몇 년 돼 있어요? 네, 10년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법정 우리가 신고주의 세금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거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가 신고주의라고. 가세권자가 알지 못하는. 그럼 신고주의는 대부분 뭐가 있나요? 법정 신고 기간이 있더라. 그럼 법정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더라. 그걸 짧게 뭡니까? 무신고를 했더라. 그러면 내가 77 맞단 말이야. 7년이에요. 되나요? 몇 년? 7년. 그러면 사기와 부정과 무신고를 제외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기본이 5년이에요. 제척기간은 기본이 몇 년이다? 5년. 기본이 5년. 그럼 이걸 암기하려고 노력해 주는데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안 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이 사부가 열강하겠죠? 열강 안 하면 특강할 필요가 없지. 평소에도 열강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사부열이라고요. 사기 부정, 사부열. 되나요? 그리고 77 맞죠? 엊그제 비가 오니까 우산 갔다가 우산 놔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 꼭 흘리고 다니는 사람, 77 맞겠으리. 그래서 무신칠입니다. 기간을 놓치면 무신칠. 나머지는 기호. 그래서 사부열, 무신칠, 기호. 사부열, 무신칠, 기호. 중요하다고 한 거는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다다다다다 하세요. 다다다다다. 알겠어요? 이건 서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예? 서치고 지나가면 안 돼. 알겠어요? 인연이 있는 사람이야. 계속 만나야 돼. 알겠나요? 자.
자, 사부열 무신칠 기호입니다. 자,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는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상속세 증여는 탈세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상속세 증여세는 기본이 10년이고 조금 흙탕물이 있으면 전부 다 15년입니다. 이 정도만 보세요. 이 정도 보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번 시험의 중요한 내용은 만약에 논다면 일단 기본은 알고 있고요. 됐나요? 기본은 알고 있고 밑에 3번이에요. 3번. 3번에 보면 자, 무신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험에 노는 신고주의는 자, 취득세가 신고주의입니다. 되나요? 등록면허세가 신고주의입니다. 되나요? 양도소득세가 신고주의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된 내용은 등록면허세는 안 나올 거라고요. 둘 중에 취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나올 거라고요. 알아듣나요? 그럼 우리 시험에 노는 신고주의는 취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인데 취득세나 양도는 법적 신고 기간이 있다. 신고 내에 가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면은 7년이라고요. 7년인데 이 취득세에서 너가 취득 행위가 어떤 취득이냐는 거죠. 우리가 취득이라는 것은 무슨 취득이 있죠? 원시 취득이 있어요. 그리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그 승계 취득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승계가 있고 무상 행위가 있어요. 근데 유상은 돈을 주고받으니까 뭔가 공개적일 수 있는데 특히 무상은 거래를 얻는 행위가 더 많다. 그래서 취득 행위가 무상인 취득, 상속 취득과 정려 취득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취득 신고, 무신고보다도 7년 하지 마라. 무상으로 취득할 때는 몇 년? 10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요게 뭐라고 해야 됐나요? 자, 취득세 제출기간 계산 특례 다음 취득으로 법정 신고 기간까지 가세표준 신고를 했다. 무엇을? 취득을. 근데 그때는 몇 년이다? 10년. 그럼 여기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기억이 뭡니까?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거예요. 상속받았다, 정려받았다. 그걸 신고 안 했을 때는 일반 무신고보다 10년이라고요. 7년이 아니고. 그럼 밑에 맹인신탁 있죠? 맹인신탁도 우리가 뭡니까? 정려행위라고, 정려. 맹인신탁 자체가 정려입니다. 알겠어요? 내 그러니까 맹인신탁은 불법행위라고요. 그럼 불법행위 났다라고 신고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들켰다 말이에요. 10년이라고요. 10년. 자, 그래서 기억, 니은만 잘 알면 돼요. 디귿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논다면 이겁니다. 자, 제척기간 별표지 몇 개 있어요? 3개 했나요? 올해 중점 두고.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세금은 납세 의무가 첫 번째 뭐 됐죠? 성립이 되었어요. 그럼 성립 과정에서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이 뭐였죠? 부가권이었어요. 그 부가권을 제재하는 것이 뭐였죠? 제척기간이었어요. 그럼 제척기간이 끝나면 어찌 되죠? 그리고 부가권이 없어진다고요. 부과할 수 없어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성립된 것 다음으로 뭐죠? 확정이에요. 그럼 확정은 이미 징수하고 납부할 세금이 결정되었다고요. 가세표준의 세율을 곱했다고요. 방금 확정 방법이 신고주의에 관한 확정이 있고 부가주의에 확정이 있었죠. 세금은 결정됐어. 자, 확정됐을 때는 이제 가세권자는 부가권이 아니야. 이미 부가는 끝났다고요. 그럼 채권자 지위로서 이거를 징수권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징수권. 징수권.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뭡니까? 이제 채무자가 돼요. 채무자. 돈을 줘야 되잖아요. 무조건 돈을 지불해야 사람들은 다 채무자야. 내가 전기를 사용했다. 요금 고지서를 받았다. 줘야 되잖아요. 채무자라고요. 물건을 샀다. 그 시점 바로 채무자라고요. 우리 인생은 항상 빚쟁이 인생이야. 매일매일 뭡니까? 매일매일 채권 채무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직접 은행에 돈 빌린 건 채권이 아니고 채권 채무가 아니고 매일매일 채권 채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못 느꼈습니까? 우리는 빚쟁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가지는 권한이 뭐다? 징수권. 그럼 이 징수권은 채권 관계는 민법상의 소멸시효라고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소멸시효.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서 권리자는 누굽니까? 채권자인 징수권자죠. 그 권리 위에 잠잔다는 것은 본인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분명히 앞에 전제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방치했어.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뭡니까? 너 권리가 없어. 너 그때 권리 포기했잖아. 왜 지금 와서 이제 관심을 보이는데 이 말이야. 특히 여인간 그렇잖아요. 네? 나중에 뭡니까? 관심 없다가 나중에 그때 미안하다. 이미 버스 지나갔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입니다. 자, 방금 징수권은 무엇을 갖다고요? 소멸시효. 그리고 여기는 부가권의 뭐다? 제척기간. 됐죠? 그러면 다시 부가권에는 뭐? 제척기간. 징수권에는 뭐? 소멸시효. 자, 그러면 이 소멸시효니까 여기도 시효가 있잖아요. 이 시효는 완성된다 말했어요. 그럼 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자는 너 권리 포기했잖아. 달라고 못한다고요. 끝나버린다고요. 그런데 실제 세금은 거의 뭡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힘들어요. 일단 기간부터 알아야 돼요. 자, 소멸시효, 우리 문제를 내는 것은 기간을 묻는 거예요. 기간. 그러면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국세나 지방세나 기본은 5년이에요. 몇 년? 5년.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원래 이렇게 5년 하나밖에 없었는데 국세를 징수가 많이 안 되니까 국세에서 한 개 만들었어요. 10년짜리를. 그러다가 2년 전에 최근에 우리가 올해 말고 그 전에 지방세도 10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5년만 있다가 국세에서 10년 한 개 만드니까 우리 지방세를 만들어야 되겠네. 10년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5년짜리와 10년짜리 넘어가는 기간이 있겠죠. 기준이 있겠죠. 그 금액이라고요. 금액. 그래서 여기는 소멸시효는 전부 다 555밖에 없어요. 되나요? 뭐가 있다? 555밖에 없다고요. 숫자가 전부 다 555다 말이에요. 알아듣나요? 자, 그래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3페이지 첫 번째 11번 징수권 소멸시효 별표시 몇 개? 3개. 3개. 되나요? 자, 그럼 요거만 계속 암기하면 되죠. 자, 기본은 몇 년이다? 5년이다. 근데 10년은 넘어간 단위가 전부 다 555 기준이라고요. 알아듣나요? 자, 그러면 555인데 좀 느낌이 있잖아요. 지방세는 규모가 적고 국세는 규모가 크다 이 말이야. 그럼 5인데 이거는 뭐다? 5천만 원. 이거는 5억. 됐나요? 5천만 원 5억이라고요. 자, 느낌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미만일 때 5천만 원 미만 5억 미만일 때는 5년인데 5천만 원 이상 5억 이상일 때는 몇 년? 10년. 됐나요?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밑에 있는 1, 2번은 시효의 중단, 정지. 아까 부가권 제척기간은 정지시키면 돼, 안 돼? 안 된다 있고 중단을 시키면 안 된다 있지만 소멸시효는 정지도 있고 중단도 있어요. 됐나요? 그 안에 내용을 무슨 뜻입니까 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게 정지 사유인지 중단 사유인지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봅니다. 정지라는 것은 그 기간 전체 소멸시효 기간에서 걸어온 시간만큼에서 정지 기간을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지 기간을 빼고 기간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중단은 시간이 쭉 올라왔지만은 시간이 흘러왔지만은 여기서 중단이 됐다면 앞에 기간이 사라지는 것이 중단이에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되나요? 자, 그래서 중단은 뭐다? 앞에 들어온 기간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다시 기산된다. 이게 중단 사유고요. 정지는 전체 기간 중에서 중간에 정지가 있으면 이 기간만 빼고 앞의 기간과 뒤의 기간을 더해서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한다. 요 개념인데, 자, 정지와 중단의 차이점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지는 전부 다 기간과 관계 있어요. 정지는 뭐가 있다? 기간과 관계. 분납기간, 연부, 연납기간, 체납처분, 유예기간, 기간 관계 있고. 중단은 기간과 관계가 없어요. 되나요? 독촉, 압류, 행정처분, 명령이라고요. 됐나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정지 사유와 중단 사유 구분할 때는 정지는 기간이 있고 중단은 기간이 없어. 됐나요? 네, 요거만 구분하면 되고 특히 조심은 중요한 거는 기간. 요 소멸시효 기간은 기본이 몇 년? 5년입니다. 그리고 10년짜리가 있는데 555라 했죠. 그럼 555원이고 5천만 원 5억이 있는데 이상일 때
미만일 때는 5년, 이상부터는 10년.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리고 12번 갑니다. 12번에 가면은 뭐가 있나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있죠? 요게는 1번 별표지 3개. 그 다음에 밑에 소액징수 면제 별표지 3개. 이것도 그냥 쑥 흘러가면서 계속 들으면 되는 거죠. 내가 자주 또 설명해 줬습니다. 왜 내가 1번하고 왜 3번을 강조합니까? 단위죠. 3번. 취득세는 뭘 제도고 있다? 면세점. 네? 면세점이 뭐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고, 이하 단위라고요. 이하 단위면 가세하지 않는 거고, 재산세는 가세권자 고지세를 날려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징수할 세금이 너무 적으니까 징수하지 않겠다. 그럼 면세점도 가세하지 않는 거고, 소액징수 면제도 징수하지 않는 뜻이죠. 됐나요? 말은 뜻은 알았나요? 그러면 그 기준이 취득세는 뭡니까? 50만 원 이하 단위를 썼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는 미만이라는 단위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장난친다고 몇 번이나 이 연사 외침이다 해가지고 안 했어요.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계속 비교하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는 50만 원이면 가세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고, 되나요? 재산세는 2천 원이면 징수한다는 거예요. 이하 단위와 미만 단위. 알겠어요? 요 단위를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두 번째 칸에 13번 부동산 관련 조세 있네요. 중요하지만 올해는 이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좀 다행스러운데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5번 있어요. 조세 채권과 타 채권과의 관계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민법 내용이잖아요. 무슨 내용? 이거 민법 내용이에요.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법원에 경매 처분되니까 경락가액이 생기죠. 그 경락가액을 소유자에게 안 준다고요. 바로 안 준다고요. 왜?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 처분된 이유가 뭡니까? 돈을 변제 안 했으니까 넘어갔죠. 그럼 그 경락가액을 받아갈 사람이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 다 떼고 나서 받아가야 되잖아. 그게 우리가 채권 경합이라잖아요. 그럼 채권자들끼리 다툼이 있다 그죠? 그게 채권 경합이라고. 들었죠? 그러면 여기에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데 우리가 3순위 그 탤런트의 3순위 있죠. 터프가이 있죠. 여자 터프가이 3순위 있잖아요. 아, 내가 참 좋아하는데 그 터프가이 3순위. 자, 그거 우리가 3순위야, 3순위. 엄청 중요해요. 별표시. 3순위. 네? 3순위에는 누가 있어요? 당해 재산세 있네요. 당해 재산세. 당해세라고요, 당해세. 당해세. 자, 당해세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금은 부가주의가 아니고, 신고주의가 아니고, 신고주의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세금이야. 그럼 부가주의는 가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날린 세금이라고요. 알아듣나요? 그럼 고지한 세금이 확정되어 있네요. 이 결정된 세금이 충돌한다고요. 그 세금 중에서 우리가 당해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당해세 밑에 여기 있죠. 당해세. 당해봐라 당해세. 자, 그래서 뭐다? 상정종. 자, 국세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상속세 돼 있나요? 정려세 돼 있나요? 밑줄 다 끝났잖아요. 상속세, 정려세,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을 받았을 때,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한 세금이고 고액부동 소유자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이것이 국세로는 상정종만 재산에 대해서 가세권을 결정 고지한 세금이에요. 되나요? 상정종. 그 다음 지방세는 지제자 있습니다. 되나요? 자, 지가 뭘까요? 그 소방군입니다. 소방군에 대해서 아까 부동산 보유세 있죠? 지역자원실세라고. 아까 들어봤죠? 이제 들어봤죠? 그대로 못 들어도 뭐 지금 들었다 와요. 예. 소방군에 대한 지역자원실세라고요. 그 다음 쟤는 뭘까요? 재산세. 자는 뭘까요? 자동차세. 여러분 집에 날라왔죠? 날라 안 왔으면 좀 그 지방에 좀 행정은 뭐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자동차세 고지서 날라왔을 거예요. 자동차세라고, 자동차세. 이것이 우리가 재산에 대한 부과된 세금이에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고지하는 세금은 국세는 상정종 이 세 가지고 지제자 이 6가지가 당해세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 당해세는 다른 채권보다도 무조건 우선하는데 뭐 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고요. 담보 채권을 우선하니까 피담보 채권은 당연히 우선하죠. 그럼 담보 채권 하면 우리가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 됐나요? 전세권 있잖아요. 이런 채권보다 당연히 우선한다고요. 그러니까 순위가 3순위다. 상당히 높다. 그 밑에 그래서 우리가 담보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됐나요? 자, 4순위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보다 우선한다고요. 피담보 채권이 기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가끔 가다가 잘 논다 이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상정종 지재자. 그런데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고지하는 세금, 요것들은 전부 다 고지세를 날려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을 납부하면은 아까 내가 그래서 부가세를 안개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종합부 납부하면 뭘 부담합니까?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하죠. 자, 그리고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내면 뭐를 부담하느냐? 지방교육재정을 부담한다고요. 이 자체.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 자체는 당해세가 아니에요. 근데 고지세에 함께 고지됐을 때는 자체가 당해세란 거예요. 알아듣나요? 그럼 취득세에 부과된 농어촌 특별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요. 등록 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당해세가 아니라고요. 본세가 당해세일 때 그 부가세도 당해세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이해됐습니까? 모르겠어요? 당해세는 알았죠? 당해세, 당해세가 방금 뭐라 했어요? 재산에 대해서 이 세금들이 전부 다 재산에 대해서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한 세금이 당해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재산에 대한 부과된 세금은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무조건 우선하고요. 다른 일반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하고요. 그 순위가 없다고요. 먼저 발생한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요. 됐나요? 그리고 뭐 피담보, 담보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요. 순위가 없어. 그냥 무조건 우선한다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세금이다 하는 겁니다. 됐죠? 당했어요. 자, 이거 됐고요. 자, 옆에 이제 밑에 보면 지방세 자치단체 징수 순위라든지 이런 거는 참고로 잡으면 되고요. 참고로 잡으면 되고 방금 별 표시 한 거 있었죠? 자, 다시 갑니다. 또 맞틀렸는지 확인하겠어요. 자, 조제 총론에. 자, 조제 총론 파트 일단 뭐를 반드시 익혀라. 요거를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 시험에 못 봤니 잘 봤니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첫째 1번 뭐 물납과 분할 납부 반드시 익혀라. 됐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슬슬 하는데 요거는 별표시 몇 개? 3번은 부가세는 2개. 이것도 세목을 그냥 익혀라. 이걸 익혀야만이 암기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암기 못하면 문제를 풀지를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납세무 성립 시기는 몇 개? 3개. 이해를 좀 하세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납세무 확정과 징수만큼은 별표시 안 했어요. 별표시 안 했고 그냥 뜻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넘겨서 자, 가산세 있는데 가산세는 원 4번 있죠. 가산세 종류 있나요? 그래서 빠르게 별표시 한 개만 해가지고 빠르게 볼 때마다 그냥 한 번쯤 암기를 하는 식으로 넘어가라. 자, 그래서 신고 불선질 가산세 있어요. 자, 신고 불선질 가산세. 자, 보세요. 신고 불선질 가산세 있어. 가소신고 몇 프로? 잘 안 되죠? 드세요. 가소신고 10%입니다. 자, 가소신고 10%, 무신고는 20%. 이거 보지 말고. 나중에 암기할 때는요, 옆에 짝을 맞춰요. 불러주라고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 자기가 암기한다고 잘 안 돼. 무조건 짝을 맞춰. 그러니까 불러줘. 물어봐. 그리고 물어보고 대답하면 그걸 불러줘. 불러줬다면 그때 이제 기억을 한다고. 사람이 내가 움직인다고요. 자기가 보면 비몽사몽이 잠도 자고 눈도 감고 생각 안 해. 물어보면 생각을 한다니까 내가 움직인다고요. 그래, 암기 과목은 안 된다 하지 말고 물어요, 물어. 모르면 불러주라고요. 또다시 말해봐. 그러면 또 기억된다고요. 그럼 짧은 시간 암기 되는데 암기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암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면 기억이 오래 간다고요. 모르면 즉시 가르쳐요. 또 질문해요. 또 물어요. 모르면 또 가르쳐요. 됩니다.
됐나요? 무신고 몇 프로? 20%. 가소신고 몇 프로? 네? 10%. 무신고 몇 프로? 됐네. 그래.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오케이? 긴장하지 말고. 무신고 몇 프로? 20%. 자, 그래서 신고 부질 가세는 가소신고는 10%고요. 무신고는 20%인데 가소신고와 무신고 부정행위를 했다면 40%. 그래서 10% 일단 가산세 비율을 몇 프로 있다는 하면 짜이 맞춰지는 10% 있고 20% 있고 40% 있어. 그럼 가소신고, 무신고, 부정 되나요? 비율부터 먼저 딱 정리를 한 다음에 눈쪽을 딱 찍고 눈을 돌리면서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어요? 10%, 20%, 40% 있어요. 자, 가소신고, 무신고, 부정행위, 그럼 단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납부기에 납부를 안 했다 하면은 10만 분의 25. 안개 안 해도 돼요. 일단 느낌 받아요. 10만 분의 25. 되나요? 고지서를 날리는데 고지서 납부기간 납부 안 했다 3%. 100분의 3. 근데 1개월 다시 지났습니다. 가산치기요. 0.75%. 됐나요? 이런 식으로 가세요. 자, 그래서 노력 안 해놓고 모르겠다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 네 번째 칸. 부가의 제척기간 있죠? 별표시 몇 개? 3개. 사부, 열, 무신, 칠, 기호. 자, 사부, 열을 모르는 사람은 배신자다. 이 사부가 열심히 열강하고 있는데 사부, 열을 모른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우리가 17회 때부터 나왔어요. 앞에 안 하니까 이제 이거 올해 나갈 때 됐다. 사부 열입니다 하니까 바로 사기 났어. 시험 펼치자마자 사부 열이 났다고요. 10년. 되나요? 사기 부정은 몇 년? 10년. 무신고는 7년. 되나요? 기타는 5년.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무신고는 취득세 무신고 있을 거고 양도소득 무신고 넣을 건데 그 중에 취득세 무신고는 7년이지만 그 취득행위가 무상으로 취득행위가 무신고면 10년이다. 올해 이걸 강조하라고요. 소멸수요 별표시 해야죠. 소멸수요 몇 년? 기본은 5년인데 10년짜리가 있다 있죠. 그 기준이 555라고 있어요. 그럼 5천만 원 5억 된다고요. 이상부터 10년이다. 암기되겠죠? 오케이. 자, 첫 시간 이렇게 마칩니다. 개운하죠? 뭔가 개운할 건데. 1시 반에 조제 총무 다 있겠는데. 자, 두 번째 시간에 취득세 가겠습니다.